최근에 인천시장 선거에서 이 대장동이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인천을 대장동처럼 만들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역대 선거사상 최악의 망언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냐고요? 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계속 박찬대 후보가 굽히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대장동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김만배 씨의 몇천억, 남욱 씨의 천몇백억 1억 넣는데 천몇백억 받아간 거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코를 파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게 과하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 하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게 잘된 개발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네. 현 상황에서는 일부 업자들이 수천억 대의 부당이익을 갖고 갔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환수할 길이 막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천을 대장동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 처음에 AI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근데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안 해도 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이 얼마나 이것을 보고 당혹해 하실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천 표심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부 빠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표심이 인천을 넘어설 것 같아요. 인천시장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과 관련돼서 이건 사실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 대장동이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인천시장 후보,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광역단체장 후보가 한 발언은 그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점점 퍼지다 보면은 결국에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면은 이런 식으로 부당 개발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하다 보면 이게 인천에서만 제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자 대결이 있어요. 인천시장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뉴스토마토에서 지난 5월 10일, 11일과 양일간 이루어진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박찬대 54%,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37.7%입니다. 그래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4.4%인데 이미 뭐 보셨다시피 숫자 자체로는 오차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구도가 아마 지금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시정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시민 개개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인천 시정을 잘못했다는 평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구도 자체가 굉장히 이제 민주당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저는 지금 박찬대 후보가 굉장히 헛발질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까 페이스북 보여주신 거를 보면은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장동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천은 사실 이 개발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긴 합니다. 네.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낙후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그러한 개발 사업을 지금 막아온 것이 민주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나본 기업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송도 인근에 원래 정부에서 그 의료 클러스터를 만들어주겠다 해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개발 사업이 막혀가지고 본인들이 진행을 하지 못했대요. 본인들만 이주를 하고 다른 회사는 오지 않아서 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들은 어떤 그럼 손해를 보셨냐니까 뭐 세제 혜택도 못 받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직원들 불만도 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재개발 이런 대규모 개발을 막아온 거는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아주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좋은데 그것을 대장동을 붙였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이게 본인의 의지와 다른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헛발질적인 메시지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여론조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여기 보면 조사 대상이 인천 연수갑 선거구입니다. 네. 박찬대 의원이 지역구로 더 썼던 곳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박찬대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이것이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있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대변인이 SNS에 최혜국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SNS에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전과 기록 자료를 게시해서 논란이 됐다라는 것이고 이게 이제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당시에 선관위에 제출된 자료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음주운전 전력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자당 후보의 음주운전 논란을 방어하려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기록까지 끌어온 건데 이거 혹시 뭐 SNS에 혹시 캡처된 화면이 있나요? 어디? 내가 그건 못 봐가지고 저도.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논란이 명창환 조국혁신당 전남 여수시장 후보의 음주운전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르자 이 명창환 후보에 대해서 지역사회 비판이 커지니까 이 최혜국 조국혁신당 전남도당 대변인이 아니 이재명 대통령 그 전과 기록을 게시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그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님이 네, 천영미 안산시장 민주당 후보가 본인의 혹시 우리 자료가 있나요? 그 다시 한번 보고 싶네. 또 생각난 김에. 그 찾으시는 동안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음주 전과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니까 경선 당시에 그걸 가지고 대통령도 음주 전과가 있는데라고 하고 잘하고 계시니까 제가 뭐 잘하겠습니다 사과를 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대통령 찍었지 않습니까? 저한테 사과하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본인한테 정말 사과를 적반하장 경천 동지의 정말 우리나라 정치계 역사에 정말 길이 기록될 명대사를 남기셨죠. 아니 그걸로 인해서 네. 그분이 경선을 통과하셨어요. 네,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게 네. 상대 후보로 나오셨던 민주당 후보는요. 이회가 있었습니다. 횟수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2번 했는데 네. 한 번밖에 안 한 나한테 대통령도 한 음주운전을 네. 가지고 뭐라 한다는 게 네. 너네 말이 돼? 나한테 사과해 그렇게 네. 얘기한 거거든요. 본인은 일회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얘기할 때 정치적 공세다라고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지만 네. 어떤 이 국가의 탑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약점이 많이 있으면 결국 이렇게 도덕적 해이와 모랄 해저드가 일어날 네. 수밖에 없다. 아니 생각난 김에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천영미 민주당 안산시장 후보 경선 시절의 어떤 영상입니다. 그리고서 음주 있습니다. 음주 전과 한 번 있습니다. 괜찮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 안 찍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조심해 주시고 정말 사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그 대부분 당원이었던 것 같은데 예. 아니면 뭐 그냥 일반 시민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분한테 그 사과를 요청하는 게 아니 저는 한 피장파장 정도까지는 할 수도 있다고 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도 하는데 내가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조심하고 사과를 네. 해달래.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네. 자정 능력이 얼마나 지금 없는지를 전 방증했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가 좀 더 지금 유독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이거를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 신격화해가지고 이 사이비 교주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믿는 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분의 잘못에는 어떻게든 숭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네. 그 종교에 함몰된 분들은 그러한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치를 종교화하는 집단이 과연 제대로 나라를 바로 셀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근데 음주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과 기록에 남겨놓는 거고 음주운전이 위험한 이유가 정말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은 사망 사고까지 낼 수 그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윤창호법 같은 것도 발의를 해서 이제 약자들을 보호하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왜 이러한 부분들이 항상 정치권에서만 옹호가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꼭 굳이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의 전남도당 대변인이 좀 과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삭제를 했고요. 뭐 사과까지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사과를 한 것도 웃겨요. 왜요? 아니 이게 네. 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 올렸으면 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네. 우리 천영미 후보처럼 더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야지 본인들은 이걸 내세우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삭제할 일을 또 하냐는 아니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네. 우리나라 공직선거 출마하려고 그러면 전과계적 국민 앞에 게시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으로 계시니까 이게 당연히 공개된 정보니까 못 올릴 것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안타깝다. 네, 하여튼 뭐 지금 이제 전남 지역에서는 또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힘을 못 쓰니까 네. 조국혁신당에서 이렇게 그 출마하신 분들이 민주당 후보랑 이제 겨루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안에서는 되게 이제 치열한 선거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 주제는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에 대한 것인데 지금 대검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는 이제 검찰총장실, 그러니까 지금은 검찰총장이 대행만 있어요. 구자연 대행만 있는데 검찰총장은 없죠. 정식으로는. 검찰총장실에 쿠크다스 보내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연어술 파티 의혹으로 시작된 사건인데 아니 이게 정작 그 징계 사유에서는 박상용 검사의 징계 사유에서는 이 연어술 파티는 이미 빠졌어요. 맞았죠. 징계 사유에. 그래서 여기 외부 음식과 관련해 가지고 김밥이나 뭐 커피 같은 이 뭐 햄버거, 커피, 음식물 제공 문제가 이제 그 징계에 쟁점이 됐다. 그래서 이제 풍자성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인데 이 쿠크다스가 물론 이 하나의 뭐 이 과자를 파는 회사에 제가 여기 있네. 오늘 사왔어요. 진짜? 네, 오늘 광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 오늘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는 광고가 있냐 했는데 없다 그러셔서 오늘 쿠크다스를 먹어야겠다. 오늘 이제 많은 사왔는데 사람들을 회유하기 네, 저 위한. 오늘 다 아니 회유하고 도대체 갈 몇 겁니다. 명을 해외하려는 거야 지금 도대체. 두 박스 사왔는데 이게 3,000원이에요. 이거 하나에. 네. 이거 하나에 저는 검사가 징계받을 건가라는 이 생각도 정치권에서 아니 이걸 다 주지도 않아요. 검사실에 가면 말이에요. 이거 한 박스를 다 먹으면 야 정신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 하나 먹고 또 회유 한번 당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렇고 보통- 지금 저도 다과를 하나 받았는데 아, 진짜? 회유 당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도 제가 하나 같고. 먹고 우리 권현서 네. 소장님한테 회유 당하세요. 회유를 아. 당해야 네, 되겠네. 네. 이거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아니 이거 근데 이거 광고 아닙니다. 네, 이거 PPL 이 광고 아니라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 하나에 그렇게 그 본인이 해왔던 진술을 바꾼다라는 게 사실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안 돼요. 검사님 진술 번복하겠습니다. 아 맛이 번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아까 맛이네.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좀 회유 좀 하시길. 저 자백하겠습니다. 달달하니 맛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민주 유니버스라고 부르는 그 민주당이 정해놓은 대답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기 위한 몸부림이 이렇게 정말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계속 연출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저번에도 했었던 연어술 파티 재연을 했을 때 저희 무슨 출발 드림티 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빨리 먹어야 돼. 그 시간 타임라인 맞추려면 네. 따라야 돼. 네. 얼마나 웃었습니까? 결국 국민들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무리수를 계속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이런 촌극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잘못을 덮기 위해서 국민들 앞에 본인들이 웃음거리가 되나니 있더라도 뻔뻔하게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가 웃었지만 굉장히 무섭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하기까지 해버리면요. 그 폭주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도 견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의 프레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는요.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니라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권력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덮으려고 하는 이 셀프 사면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를 물어보는 선거여야 된다라고 봐요. 그럼 누굴 찍어야 돼요? 당연히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를 서울에서는 찍어주시고 네. 경기도지사에서는 우리 조응천 후보님을 찍어주셔야 네. 합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현직 검사들이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수사를 하다 보면 이제 회유를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에 탕수육을 준 적도 있다라고 안미영 검사가 네, 이야기를 했대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CCTV를 직접 보여주면서 이제 자백을 유도하기도 하고. 근데 왜 하필 박상용 검사만 징계를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그 연어술 파티도 재연을 했지만 우리만 한 게 아니잖아요. 국회에서 그렇죠. 국조특위 위원님들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 뭐 이찍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아니 나는 진짜 그때 제일 웃겼던 장면이 뭐냐면 이건태 의원이 이 소위 말하는 소주를 물병에 따랐잖아요. 이걸 따라놓고 여기 보십시오.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가 드러났다는 거야? 아니, 근데 그냥 따랐다는 거잖아. 다 드러났대요. 다 드러났는데 왜 박상용 검사를 그 연어술 파티로는 징계할 수 없냐는 거죠. 고작 이 쿠쿠다스 이 해보면 몇백 원짜리예요. 이 몇백 원짜리로. 진짜. 그리고 경찰 같은데 수사하러 가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커피도 주기도 해요. 아니, 맞아요. 네. 아니, 그럼 그리고- 이제 모든 공무원들은 이제 다 이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니 원래 검찰실에 가면 조사가 오래되거나 그러면 좀 당도 떨어지고 배도 고프고 하면 이제 물은 뭐 진짜 경찰서나 검찰에 가면 물은 언제든 드셔라 편하게 드셔라 뭐 화장실 가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되게 얘기해 주세요. 예. 그리고 비치데이 어떤 모든 검사실이 다 그런 거 아닌데
좀 그렇게 이렇게 다과 같은 걸 좀 비치해 놓는 검사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좀뭐 필요하시면 드시기도 하고 배고프면 뭐 편하게 드십시오. 되게 편한 분위기예요. 과거처럼 무슨 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더킹인가 뭐 거기 보면 뭐 때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옛날 시절에 그런 검사실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지금 한동훈 대표님 후전 회장님에 대한 저격을 하시는 아니 그건 아닌데 전혀 아닌데 과거에 저희 이제 선배들 이제 검사 출신 변호사들하고 이렇게 뭐 친하게 지내다 보면 예전에 불과 뭐 그렇게 오래도 안 됐는데 한 10년 전 이때만 해도 뭐 담배도 줬다고 해요. 근데 구속된 피의자한테 담배 한 대 주면서 잘 좀 생각해 봐라. 어떻게 할 거지? 자백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우리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아니 자기도 술 담배도 줘봤는데 이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정지 2개월로 청구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징계가 이루어질 텐데 이제 징계가 되면 박상용 검사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직부터는 검사한테는 중징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공소 취소 이슈에 다시 어떤 불을 붙는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참 법무부로서도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관련해 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민주당의 전체적인 조금 우세에 있는 후보 측에서는 조금 토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번 선거의 구도 자체가 민주당한테 워낙 유리하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토론에 안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강원도 같은 경우는 몇 회 2회 정도 진행이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부산 북갑의 하정우 후보 역시 TV 토론에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이에요. 싸우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제 TV 토론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 이렇게 물론 토론이 뭐 검증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조금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닌가 싶은데, 너무 선관위 토론에는 너무 횟수가 적게 지금 잡혀져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좀 많이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하정우 수석은 정말 준비가 안 된 후보예요. 토론이 싸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긍정적인 장점이 뭐냐면 물리적인 다툼 없이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 국가가 실제로 다른 권력 교체의 경우에는 뭐 내전이라든지 뭐 정적들 간의 실제적인 숙청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소모되는 부분을 소모시키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다 하하호 좋은 게 좋은 거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토론 문화입니다. 서로 다툼이 아니라 무기나 물리력이 아니라 말로써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선택하는 국민들에게 누구에게 권력을 주어질 것인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토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토론을 그냥 그냥 말싸움하기 싫어요. 그럼 우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본인께서 만약에 시정을 맡으시게 된다면 혹은 의원을 맡으시게 된다면 의회에 진출하시게 된다면 뭐로 상대를 설득하고 뭐로 자신의 주장을 설파하실 겁니까? 네. 토론을 안 하고 뭘로 할 수 있죠? 그냥 본인들이 지금처럼 영원히 다수당이어서 우리 그냥 토론 안 하고 우리가 밀어붙이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서야 민주정의 선출직에 나오는 사람이 토론을 안 하겠다는 건요 나는 그냥 민주주의 안 할 거예요 하는 것과 전 다름이 없다고 봐요. 나중에 개혁신당이 1위가 됐을 때 한번 우리 문성호 대변인이 한번 얘기를 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아니, 최소한 저는 제가 1위가 되더라도 토론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전 개인적으로 네. 제가 정원우 후보거나 네. 제가 하정 후보면 네. 먼저 토론하자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아니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하정 본인이 후보, 아니고. 예. 지금 하정 후보와 정원 후보 두 분한테 네.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명픽 때문에 그 후보 자격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능력도 없고 자질도 부족한데 이재명 대통령 뒷배 하나 때문에 네.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네.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네. 이런 의심이 가득하면 아니다. 내가 토론장에 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도움 없이도 나 스스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사람이고 나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거를 저 같으면 증명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선거라는 게 세 가지 요소잖아요. 네. 구도, 이슈, 인물 이 세 가지로 치러지는 게 네. 선거인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이 워낙 열세이다 보니까 이제 요즘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일단 1위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니 구도가 좋은데 솔직히 정원호 후보 측이라면 나 같으면 그러겠어. 야 아무 소리 없이 조용하게 지나가자. 우리는 6월 3일만 되면 돼. 6월 3일 날 밤 12시만 지나면 우리가 시장이야. 이 생각 하지 않을까요? 하정우 후보도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금 부산 물가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여론조사를 통하더라도 1위는 하정우. 그렇죠. 근데 2, 3등이 조금 바뀌고 있고 지금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은 하정우가 된다라는 어떠한 지금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구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안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게 근데 전략상. 그 구도가 깨지고 있다고 좀 봐요. 그 구도가 내란 청산이라고 하는 구도가 이해운 전 의원을 내각에 중용하려고 하면서부터 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도가 어떻게 됐냐면 네. 공소 취소 문제 이것이 불거지면서 이번 선거의 구도는 대통령의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대 여당의 폭거냐 아니면 그것을 막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고 하는 야당이냐 네. 이 구도로 바뀌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슈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가 지배하고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따른 인물이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의 명픽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구도가 지금 인물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반헌법적인 그 작태들의 정원 후보가 투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본인이 능력과 자질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 검증의 장에 나서서 깨 부숴야 되고 그것을 유권자들께 설득력 있게 설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도망을 간다. 그러면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네, 저는 최근에 그 부산시장으로 나오신 전재수 후보가 정의한 계약신당 후보의 병원에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고 참 이게 이러한 것조차 저는 선거적으로 뭔가 이용을 하는구나. 아까 말씀하신 그 구도 이슈 인물에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요구하는 거는 단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토론회를 하자. 그러니까 병원 방문하기 전에 토론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병원 방문함으로 인해서 이 이슈 또한 본인들이 선점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기득권적인 지금 정치가 가져가는 것이 지금 이 모양새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은 자꾸 피해가고 그 본질을 피해서 본인이 좀 더 뭔가 가져갈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 아까 문성호 대변인이 말한 정당의 다양성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정당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지금 권력을 견제하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당이 다양해져야지 우리가 유권자들에게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자기네들이 모든 것을 다 독식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더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절대 그 다양성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론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안 되면 나하고 둘이서라도 토론하자라고 얘기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고 또 좋은 전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건 누가 돼요? 전재수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토론을 회피하고 국민들 앞에 본인이 검증되는 게 피하는 게 누군가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도 저는 먼저 개혁신당에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가져가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주도권을. 네.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도 저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우리 권현서 소장님이 오늘 청계천을 좀 걷다 오셨다고 합니다. 보니까 왜 갔다 오셨나 봤더니 시장님 만나셨나요? 예, 오늘 그럼 토론회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김정철 후보가 열심히 애타